여자 하나한테 빠져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 네가 여자한테 안 빠져봐서 그래. 야, 여자를 알게 되잖아? 넌 나보다 더 빠질걸? 그래서 여자, 이성?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전쟁터 안 갈래. 나는 지금 사랑 중이야. 중국인 여친이 생겨가지고 이제 독일 여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가명만 10개가 넘어요.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아껴온 인물을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김산입니다. 그는 이제 중국에서는 장지락, 장명으로 불렸고 가명만 10개가 넘어요. 저는 좀 재미있게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네, 김산은 1905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가난했고 산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영웅의 일대기가 좀 비슷한 것처럼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그 만세 시위에 참가를 했고, 그리고 유치장 신세를 지면서 약간 이렇게 정치의식에 눈을 처음 뜨게 된 계기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똑똑하니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동경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좀 지식인들이라면은 다 선망하는 그런 유학길이었고, 김산이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일본이 아주 좀 낭만적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초반만 해도 일본에도 나름 공산주의자들도 많았고 좌파들도 많았고 그렇게 좀 조선인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본토는 억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돈이 없어서 얼마 뒤에 다시 조선에 돌아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큰 돈을 주면서 동네에 다녀와라 라고 하는데, 네, 그 돈을 들고 이제 가출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 가출의 수준이 아니죠. 압록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막 1차 대전, 그리고 적군과 백군 간의 그런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쟁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이혜영 선생님이 있는데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세웠다고 하더라. 거기에 가면은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군사훈련도 시켜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 당시 김산의 나이 14살로 그 심부름 간다고 훔친 돈을 가지고 700리를 혼자 걸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신흥무관학교를 다녔던 선배 중에서 김원봉이라고 있는데 의열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밀리에 뽑아가지고 활약을 한다고 하더라. 이게 이제 그냥 그 신흥무관학교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그런 유행처럼 돌았던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산은 나도 의열단 김원봉 선배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최연소로 들어갔던 김산은 거기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네,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있다고 하더라.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이광수 선생님 다 있다고 하더라. 이때는 이광수가 변절 직전이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래에서 김산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님이랑 이광수 선생님이랑 뭔가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때 김산의 나이가 17살인데 이때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름은 오성륜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네, 남북에서 다 잊혀진 인물인데 비운의 인물이니까 3부까지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성륜이라는 사람은 김산보다 6살 연상으로 아나키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한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아예 그냥 무정부주의를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좀 김산이 학자 스타일이었다면은 약간 오성륜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행동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둘은 김원봉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서 의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열단은 워낙에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다 보니까 막 바로바로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돼. 그 목표물도 생겨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소개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인이 조선인을 놀린다는 거를 보고 이제 이 김산이 참을 수 없어서 막 싸움박질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쯤에 오성윤 형님이 의열단에서 활약한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다나카 대장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지만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오성윤이 감옥에 끌려갔지만 감옥에서 탈출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산이 성윤이 형 잘하고 있구나. 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김원봉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김원봉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오성윤 형님이 그리고 변장까지 잘해가지고 독일로 탈출까지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일 여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쯤에 김산은 오성윤 말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는 김산보다 7살이 많은 김성숙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김성숙, 오성윤, 김산 이 세 사람이 삼총사처럼 다닌단 말이에요. 서로의 인생에서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인물들이라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 김성숙은 중립적인 온건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성윤이 좀 약간 행동대장이었다면 김성숙은 좀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약간 관조하는 스타일로 스피노자, 칸트 그 당시에 그런 철학서도 즐겨 읽었고 과거에는 스님 생활도 좀 했었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속세와 전쟁과 싸움과 떨어져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김성숙 형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저런 사상가 뭐 이런 많은 학문들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때 김산은 저 공산주의가 좀 마음에 들어요. 저 아나키스트 민족주의 이 계열에서 벗어나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볼래요 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에 그러니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결과론적으로 뭐 좌고 우고 이러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런 뭐 검색하면 나오고 뭐 급파는 무슨 파고 이게 아니고 그냥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나키스트에도 몸담고 민족주의에도 몸담아보고 중국 공산당에도 몸담아보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네가 조선인이면은 조선 공산당에 가입해야지 왜 중국 공산당에 가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코민 정책에 의해서 일국 일당 한 나라의 한 당만 밀어주는 정책을 썼던 거죠. 여러 파가 있잖아요. 다 국가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한 군데에 모여서 다 같이 통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받고 뭐 하자 이런 의미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김산이 중국 공산당에 입당할 당시 그 시대적 중국의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원이 죽기 전에 국공합작을 한단 말이에요. 또 국공합작이 뭐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다 해서 앞에 글자 따서 국공합작인데 아니 그러면 국민당은 뭐냐 공산당의 반대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뭐 좌파 우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있었던 거죠. 국공합작이 순원 때 이루어지는데 순원이 죽고 나서 장제스가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혁명이고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쿠데타인 거죠. 아무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공산당 손에 있기 싫어. 나 벗어날래. 이렇게 이제 장제스가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고 분열 조짐이 일어났을 때 이때 우리 조선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를 따라가면 나중에 이제 그 김구 임시정부 노선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마오쩌둥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공산당 빨간 색깔이 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튼 이 김산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이제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김산은 중국의 광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중국 공산당을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일 동안 무려 중국인이 6,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6,000명이 죽어요. 국민당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리고 조선인들도 여기서 200명이 가담을 하는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20명에 불과했어요. 그 20명에 누가 있었냐? 김산도 있었고 오성윤도 있었죠.
이때 김성숙은 그러면 뭘 하고 있었느냐? 김성숙은 중국인 여친이 생겨가지고 중국인 여친 집에서 숨어 지내면서 나는 전쟁터 안 갈래. 나는 지금 사랑 중이야. 네, 이러면서 오성윤과 김산만 갔던 건데 이때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고향에 편지를 써둬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친구 거의 것까지 가져가서 우리 붙여주기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 둘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이제 김성숙 여친의 집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김산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성숙한테 아니 혁명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자 하나한테 빠져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 완전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김성숙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여자를 몰라서 그래. 네가 여자한테 안 빠져봐서 그래. 야 여자를 알게 되잖아? 넌 나보다 더 빠질걸? 너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산이 여기서 나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거고 그래서 여자, 이성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김산에게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죠. 바로